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영님 괜찮으신가요? 지난번 주성치 편에 선영님이 안 보인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그 새벽에 동영상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회수가 15인데 네. 댓글 개수가 이제 4개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뭐지 했는데 처음 2개는 1바, 2바 뭐 이런 거고 세 번째로 날린 게 선영님이 안 계시다니 이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진짜. 가끔씩 그렇게 애정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 분 MC들도. 일부러 애정을 확인하고자 하셨군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아,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이걸 즐기셨구나. 그렇죠. 아, 네. 사람을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 크게 웃으면 안 돼. 이 작가님 책만 지금 몇 번째 소개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경규 작가의 오므라이스 잼잼 5권입니다. 4권도 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었고 네. 3권도 소개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온 지 이제 기껏 한 달 남짓 된 네. 그래서 따끈따끈한 그렇죠. 진짜 책이군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맛있는 걸 같이 나눠 먹고 사는 이야기를 수필처럼 남고 있는 책입니다. 최근에 이 작가님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최인호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가족이라는 그 수필이 있더라고요.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먹부림 만화고 식도락 만화지만 또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만화입니다. 환갑될 때까지 이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작가님이. 잉여사랑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이고요. 작가님 환갑 때까지 계속 협찬 받으려면 저희도 길게 해야겠네요. 오래오래 해먹어야죠. 오늘 2권인데요. 서울이라는 공간을 그 정치 경제학으로 풀어낸 류동민 저서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입니다. 고급 아파트의 공간 구조는 배제의 원리가 깔려있다라는 설명이라거나 위안 서비스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대형 교회라거나 기업체가 지어주는 공간을 늘리면서 이제 그 시간 강사들을 위한 연구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대학교 같은 그런 서울의 공간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변모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안에 보니까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뭐 코엑스몰 이런 데 가서 그 공간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는. 네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공간을 이렇게 풀어놔서 재밌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거? 오, 이게 뭐야, 뭐. 이거 뭔가 한겨레 음식들을. 신문사 냉장고를 네. 털어오신 건가요? 네. 혹시 저희 집에 냉장고. 조세영 PD 냉장고. 그래도 이렇게 이 소금도 뭐 냉장고에 발사믹 있었나요? 소스도 있고. 진짜? 이거 가벼워 보이는 거 보니까 꽤 먹은 것 같은데요? 피디님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뭐가 뭔지 좀 설명해 주셔야지. 이건 예. 이건 우리들이 직접 보면서 재료를 보면서. 예능도 되게 막 트렌드가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서바이벌 오디션 열풍이 확 불었다가 한 2, 3년 전부터 가족 예능, 네. 막 가족 버라이어티가 막 승하다가 육아 예능 막 이런 거. 요즘 요리 예능, 뭐 음식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버라이어티 성격이 강해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인기더라고요. 네. JTBC에서 네. 월요일 날 뭐 한 9시 40분? 월화 드라마는 시간에 음. 이제 방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첫 회부터 냉장고를 엄청 못하게. 재밌었어요. 네. 능숙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요리를 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약간 뭐 올리브 채널에서 했던 올리브 쇼 같은 네. 느낌도 좀 있죠. 또 배틀식이잖아요. 네. 1대1로 맞붙는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이 게스트들이 나오잖아요. 네. 게스트들이 한 2명 정도 나와서 네. 실제 쓰는 냉장고를 네. 그대로 스튜디오로 이걸 차로 실어서 가지고 와갖고 네. 냉장고를 놓고 굉장히 유명 셰프들이 네. 물론 거기에는 약간 전문 셰프라기보다는 뭐 홍석천 씨도 있고 김풍 씨도 있고 네, 일명 뭐 이단화를 네. 자처하는 네, 그 재료를 이용해서 네. 15분의 제한 시간 동안 요리를 만들어서 승부를 즉석에서 보는 승패가 식이죠. 가려지죠. 네. 전문 셰프들에게 굉장히 난감한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주부들이 제일 공개하기 싫어하는 게 냉장고잖아요. 화장실 침실보다 더 공개하기 싫어하는 게 이제 냉장고. 그야말로 이제 어떤 치부를 보여주는 건데 그 강남 사유리 편 보셨어요? 그건 못 봤어요. 전 그 둘은 요리를 부탁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버리러 나와서 내가 봤을 때는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은 그 재료들이 막 들어있는데
이건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 둘은 너무 태연하게, 네. 와,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냉장고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자체 문화가 고스란히 뭐 함축돼 있는 그런 그렇죠. 작은 공간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발상이 재밌어요. 냉장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생활, 네. 가령 이 사람이 뭔가 열애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과학 네. 수사대처럼. 홍진호 심연타 네. 나왔을 때 네. 정영돈, 김성주 코미거든요. 몰아가는 거엔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비틀즈 코드에서 평행 이론을 억지로 엮듯이 레이디 제인이나 홍진영 둘 중에 한 명과 먹어야 된다면 누구가 먹겠는가? 뭐 이런 질문. 정영돈이 그렇게 참 순발력이고 재치 있는지 이 프로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주간 아이돌로 이미 몇 년째 음. 메인 MC의 어떤 역량을 증명한 바 있기 때문에 주간 아이돌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네. 낯설지는 않을 거고요. 오. 등장하는 고정적인 셰프들이 또 각자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예. 또 상당하죠. 그 최현석 셰프가 네. 어떤 그 컨셉을 아주 세게 잡고 나왔어요. 첫 해부터 아주. 네. 어떤 나는 요리에서 멋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네. 네. 소금 같은 걸 꼭 이렇게 뿌리셔야 되고. 예. 앞치마를 쫙 하고 처음에. 아니야 달라. 아, 왜? 앞치마 쫙 이거 아니야? 이거. 미안해요. 그래, 여긴 다르겠지. 아니 거기가 다른 게 아니라 네. 길이가. 길이가. 네. 아이 뭘 또 서운해하고 그래. 홍석천 씨가 의외로 정통 셰프들하고 맞붙어서 상당한 반전과 그리고 역전을 일궈내면서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올킬이에요. 모든 셰프들과 붙어서 다 이겼어요. 네. 지금 1위잖아요. 네네. 그냥 보통 이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는 요리쇼에서는 얼마나 이제 맛있게, 멋있게 음식을 만드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서는 정말 맛있게 먹어놓고서는 홍석천이나 김풍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홍석천 셰프의 어떤 요리는 내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느냐도 사실 이슈의 굉장히 관건인 맞아요. 거죠. 우리 전통적인 요리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EBS에서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지상파에서도 꼭 오전에 이제 했었는데 그 프로를 보고 그냥 일반인들이 사실 요리를 따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요리 중에서 굉장히 뭐 소박하다고 하는 뭐 시골 밥상 이런 프로그램도 그 시골에 가야만 그 천연 재료의 맛으로 그냥 요리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냉장고를 부탁에는 정말 네.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의 정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네.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나왔던 요리들 중에 좀 인상 깊은 요리, 이렇게 나도 좀 해먹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셨어요? 크레페. 아, 얼마 전에 나온 크레페 굉장히 쉽더라고. 이거 이제 반죽해갖고 이거 해서 그냥 바나나 좀 쓸어 넣고 네. 악마의 잼 그거 뿌려주면 끝인데 누텔라.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다들 난리를 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원일 셰프인가요? 최근에 인턴으로 합류했던. 그래서 좀 강된장하고 떡볶이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래떡으로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도저도 아닌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패한 거잖아요. 패한 요리를 왜 골라갖고 그걸 또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왜냐면 집에 가래떡을 좋아해서 늘 그렇게 가래떡이 있고요. 그리고 된장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의외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인대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셰프가 해도 지는 메뉴인데. 어때? 내 입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 정창우 셰프가 했던 3층 돈탑이 네. 이렇게 레시피도 간단해 보이고 한번 해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저렴한 정육점이 별로 없어요. 홍대 살잖아요. 비싸. 그러면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레시피 자체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료 수급이 어려서였지 레시피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지금 못 사갖고 누가 고기를 협찬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가장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요리 프로그램은 하나의 어떤 스펙터클이다, 볼거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장르였는데 저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체험형으로 그 시청 태도를 바꿔 놓았다는 거. 네, 유명 셰프, 스타 셰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서 조미료 막 이런 팍팍 써가면서 막 15분 내에 뭔가 해결해서 진짜 뻘뻘 흘리면서 데코레이션 막 하다가 막 실수하고 태워먹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는 짜릿한 쾌감이 네, 있어요, 진짜. 맞아요. 샘킴 셰프가 제한 시간 내에 어떻게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진땀을 빼는 광경들이 자주 나와요. 네.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요리를 하거든요. 셰프들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로 서바이벌에서 마스터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서바이벌에서 참가자들을 심사하는 그런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일반인 게스트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바이벌의 도전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접목의 쾌감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메뉴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현석 셰프는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너무 각을 세워 요리를 하는데. 일단 네. 그냥 따라하지 말자. 아까 경고 한번 했어요. 네. 이거는 아니 근데 목소리는 비슷해요. 네. 목소리는 뭐 좋잖아. 아,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요 조소영 예. PD의 냉장고 재료 가지고 우리도 뭔가 네? 밥그릇은 왜 갖고 왔었는데 요새 지금 허니버터칩이 목구에서 난리인데 수제 허니버터칩 만드는 법을 제가 가만 있어봐. 이 내에서 네.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그거? 일단 감자칩은 내가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역시 준비를 잘 해줬고요. 꿀. 꿀. 그렇지, 꿀. 아카시아 꿀. 꿀. 그리고 저 프랑스산 고메버터 어디 갔어요? 그거 거기다가 프랑스산 고메버터. 지금 고메버터는 그냥 버터도 없고 저기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있네요.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건 밥이구나.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이게 멸치고. 그래서 이 국물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유자청인가요? 모강과 사과. 사과가 주인도 모르는 재료를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냉장고를 부탁해 봐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저게 뭐지 이러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런 음식들은 보통 이제 배달되어 온 음식들이라던가 냉동실에 먹어도 괜찮은 거야 이거 지금? 지금 딱 여는 순간 피식 소리가 났는데 이게 이렇게 뻥 터지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발효된 거 아니에요? 발효가 발효가 좀 됐어 보니까. 네. 근데 뭔지를 모르겠네요. 대추도 들어가 있고. 이럴 때는 보통 그 MC들이 먹어보더라고요. 사과인가요, 무과인가요? 김선일 평론가님 다음 방송 또 못 나오신 거 아니에요? 뭐가 한 것 같아요. 배인가? 모르는 정체를. 아니 근데 실제로 집에서 좀 네. 요리를 하시나요? 요리를요? 네. 라면은 굉장히 많이 끓여 먹습니다. 근데 라면을 저는 그냥 끓여 먹지 않고 네. 안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죠. 그건 다 그렇지 않나요? 주로 냉장고에는 만두라든지 햄이라든지 가끔씩 건새우도 좀 넣고요. 저 중학생 때도 그렇게 해봤었어요. 그 라면 끓일 줄 아는 사람, 라면은 물만 잘 맞추면 끝인데. 네. 그래서 일단 마법의 스프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하셨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라면 끓이는 것도 이 나름의 비법이 있습니다. 일단 물을 붓고요. 그 다음에 건더기 스프를 처음부터 넣어야 돼요. 충분히 이제 많이 우러나오게 이렇게 한 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면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꼬불꼬불. 네. 이렇게 말고 세로로 한번 네. 잘라줍니다. 세로로. 이게 가로로 자르면 너무 면이 짧아져서 젓가락질을 막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세로로 하면 너무 길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게 이제 끊어지는.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그냥 냉장고를 부탁해 제 맘을 틀까요? 아이고, 의미 없다. 거기 냉장고를 부탁해는요 15분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남자 둘이 또 요리를 하는 예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테이스티로드도 그렇고, 뭐. 근데 이제 어떤 그 올리브식 예능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동엽, 성시경이라는 빅네임들을 이제 기용한 네. 오늘 뭐 먹지인가요, 또 요새. 오늘 뭐 먹지도 상당히 뜨고 있어요. 프로그램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제 주변의 여자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 다들 나도 그거 즐겨본다. 실제로 거기에 나온 메뉴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고 네.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도 네. 지금 만들어서 먹을 예, 거기에서 몇 개 어. 배워가지고 네. 새로운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걸 요리를 해보진 않고 네. 뭔가 짜장면을 만든 게 나오고 짜장면 다음날 점심을 짜장면으로 먹고 뭐 이런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요리하는 네. 거 못지않게 네, 이제 네. 먹방이 또 중요한 오.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성시경 씨는 네. 거의 발라드 가수이길 포기하고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1박 2일에서 그런 국어라는 이미지로 굳혔기 때문에 사실 요리 프로는 일단 네. 전문가가 한 분 나오시고 네. 그 옆에 우리에게 익숙한 방송인 뭐 박수홍 씨나 네. 지금은 저 윤영빈 씨가 하고 있나요? EBS 요리 프로 같은 경우. 네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옆에서 이제 같이 보조해주고 네. 뭔가 설명을 듣고 이런 그렇죠. 포맷인데 네. 이 오늘 뭐 먹지는 둘 다 아마추어예요. 둘 다 방송인이 나와서 둘이서 요리를 만드는 게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 오늘 뭐먹지 같은 프로그램도 네. 냉장고를 부탁해랑 약간 좀 비슷해요. 트렌드가 이제 일상과 닮아가잖아요. 성시경 씨가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신동엽 씨가 방송 데뷔하고 이제 20년이 넘도록 네네. 뭔가를 못해서 구박을 받는 캐릭터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항상 막 잘난 척도 좀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놀려먹고 약간 네. 이런 캐릭터인데. 그리고 그 오빠 밴드라고 그 락밴드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망한 있었는데 프로였죠? 네. 하지만 평생의 동반자를 얻었죠. 아니죠. 평생의 동반자는 이미 얻었었고 어. 그래서 괴로워했었지. 탈출하기 위해서. 괴로워했지.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예. 원래 출근하면은 가정으로부터 탈출인데 이거는 출근을 해도 아내하고 같이 라고 너무 괴로워했었죠. 맞아요. 예. 네. 정말 그 아내와 함께 프로그램에서 정말 즐거웠지만 다시 하라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라고. 프로그램도 망하고 출연자도 고통받고. 네, 굉장히 그 자신이 이제 그 공연장에서 무대 위에서 잘 못 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 베이스를 맡았었나요? 네, 그렇죠. 어. 근데 이 프로그램 보면 요리를 못 해갖고 맨날 성시경한테 구박을 듣는데 계속 즐거워하더라고요, 되게. 성시경 씨가 일단 네. 얘기도 주도하고, 요리도 주도하고, 얘기도 주도하고, 네. 신동엽 씨는 그걸 들으면서 허허허허 웃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뭔가, 신동엽 씨가 예전에도 어. 그 한참 변태 연기 같은 걸로 주가를 올렸을 때 네. SM 플레이 같은 거를 펼친 두 분의 그 플레이를 보면은 SM 플레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SM 플레이를 주방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아요. 은근히 신동엽 씨가 그 뭐랄까 이렇게 피약적인 이런 거를 즐기는 듯한.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19금으로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시경 씨한테 구박을 당하면서 즐긴다. 네, 자기. 그렇죠. 예전에 신동엽 씨 분명히 저서 받아치거나 이랬을 텐데 그냥 성시경이 놀리면 놀린 대로 허허 웃고 당황해하고 네. 요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다가 성시경 씨가 좀 도와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네. 막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인간적이고 새로운 모습이어서 오히려 더 정말 그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몰래 이렇게 성시경 씨 안 볼 때 이제 조미료를 좀 때려넣기도 하고. 오늘 뭐 먹지도 요리 중간에 MC들이 그 재료를 이제 손질하고 고르다가 말고 네. 계속 먹어요. 중간에 정줄을 놓고. 그리고 먹다 말고 은근슬쩍 술을 갖고 술을 갖고 온 적도 네, 있나요? 화이트 네. 와인. 고기 잡내 제거한답시고 이제 맥주를 따서 이제 맥주를 살짝 뿌린 다음에 나머지를 벌컥벌컥 마신다거나. 오늘 뭐 먹지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먹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나 이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라는 어떤 중압감 프로그램 보는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입장에서 MC들이 이제 진행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맨날 신동엽 씨 보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한 다음에 카메라 옆에 이렇게 레시피 이제 지라시를 들고 있는 이제 컨닝 하잖아요. 이렇게 좀 잘 좀 들어봐 뭐 이러고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예. 이 또 그 오늘 뭐 먹지를 보면은 먹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앞에 한 절반은 이제 요리를 만드는 장면이고 절반은 먹방 인터넷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네. 먹방을 그대로 이제 그 브라운관 TV로 옮기는 듯한. 저는 오늘 뭐 먹지는 아프리카 TV에서 했으면 별풍으로 별풍으로 올리브 채널을 사고도 남았을걸? 우리나라의 최초로 요리 프로그램이 이제 생겼을 때는 1980년대 예. 흔히 말하는 오늘의 요리. 예. 그래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늘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항상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그때 뭐 계량컵에다가 정확하게 네, 그렇죠. 재료의 양까지 재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트렌드가 확 바뀌어서 요리하는 주체가 완전 남자로 바뀌었어요. 유명 셰프들도 지금은 대부분 남자 셰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들은 요리를 하면 안 된다라거나 남자들은 주방에 들어오면 뭐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옛날 어르신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약간 뭐가 떨어지나요? 여기 10분 띄워주세요. 10분 띄워주세요.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돼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금남의 영역이었던 것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결국 남자들도 가사 분담을 이제 해야 되는, 옛날에는 이제 밖에서 나가서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네. 남성이고 그 가사 노동의 주체는 여성이다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이 됐다면 이제는 그 이분법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혼자 사는 남자들도 많아지기도 했고 그렇죠.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게스트로 섹슈얼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예. 했고요.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무슨 마법이야. 아니 크림치즈를 바르고 꿀을 바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위에 참기름을 약간 그 앞에 쓰던 젓가락에 고추장이 살짝 묻어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묻었어요. 그래서 설마 그것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자, 요 느낌이 프랑스산 고메 버터의 질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끈적끈적한 게 지금. 이거 진짜 농담 아니에요? 속으로 이거 농담 어떻게 아니야, 연기해야 농담. 되지? 막 이러면서. 이거를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진짜로 괜찮아. 진짜 이 허니버터칩에 약간 그 맛이 나. 진짜. 남겨드려요? 남겨드려요? 아니 반맛이면 네, 양보할게요. 싸우지 말고 나눠 드세요. 그렇지 괜찮잖아요. 입맛이 이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한번 드셔보시라니까. 진짜. 이 사람 진짜. 나 혼자 당할 수 없더라고. 맛있는데? 아니야 난 이거 나 혼자 당할 수 없어서 드린 거야. 입에 넣자마자 첫 맛부터 끝맛까지가 다 참기름 맛인데 지금 이게 무슨 고메버터야 이게. 이제 먹는 재료하고 장난치는 건 그만하고요. 사실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하기, 그러니까 확 터져나오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그 외식 산업과 네. 외식 문화가 굉장히 성장하고 또 웰빙 바람 이런 게 불면서 엄청나게 이게 큰 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셰프들의 좀 위상이 막 올라가고 또 외국에서는 이제 셰프들이 마스터로 등장하는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쇼 프로그램 나온 셰프들 중에 김소희 셰프가 그렇게 좋았거든요. 네. 심사위원으로도 유명했고 또 본인의 이름을 단 이제 요리 프로그램 잠깐 했었었고요. 네.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한 어떤 그런 셰프님이셨는데 그렇게 대표적인 어떤 여성 셰프를 들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가 이때까지 뭐 에드워드 건이라거나 네. 뭐 강래호 셰프라거나 그 요새 또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샘킴, 최현석 셰프 사실 다 이제 좀 남성 셰프 위주죠. 공부를 하러 가도 네. 대부분 남자들이 셰프 주름 잡고 있는 그뭐 학교라든가 이런 네. 요리 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뭐 호텔에서 일을 하든 자기의 레스토랑을 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여성이 이제 그 바닥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은 분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리계에 남성들이 많이 진출하게 된 계기가 정확하게 여성들이 함께 이제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남성들이 그 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가 어떤 남녀 평등적인 그런 의미가 훨씬 강했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쪽도 지금은 이렇게 여성들이 오히려 살아남기 힘든 그런 문화가 돼버리고 있어요. 또 지금 뭐 주방에서 이제 불이나 칼을 다룬다고 네. 군기가 세죠. 예, 진짜. 위계 질서가 굉장히 센 네. 조직인데 네. 한국도 굉장히 어떤 군기라거나 위계 질서가 센 사회잖아요. 이제 독하지 않으면 견디기 네. 어려운 세계가 네. 돼버린 거죠. 드라마 파스타였죠. 네. 이선균 씨가 이제 네. 셰프 나오고 거기에 샘킴이 네. 모델이었다고 아, 그래요? 했나요? 네, 샘킴 그렇죠. 씨가 예. 쌤킴이 그렇게 성질 더럽게 이렇게 미술 사람 괴롭히고 그러나요? 어쨌든 그냥 실력만 굉장히 하여튼 밑에 모델이었겠죠. 저기 네. 그 여성 주인공 공효진이요. 네. 굉장히 괴롭히고 네. 그러면서 빡세게 굴리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서 여성들이 더 진입해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에드워드 건 네. 셰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름을 걸고 진행하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그 재료 깎아내고 좀 두껍게 깎아내고 남은 거 이제 버리는 거 보고 네. 이거 왜 버렸어? 이거는 뭐 식재료를 못 쓸 것 같아? 내가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서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사과껍질 같은 게 이렇게 들어서 짜서 이렇게 먹고 니들도 먹어 하면서 이렇게 주거든요. 네. 저건 뭘까? 컨셉일까는 원래 그런 걸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그 주방에서 성질을 부리는 셰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레이먼 킴 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치면서 이제
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요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요리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무서워. 말을 자연스럽게 잘 듣고 싶어져요. 네. 되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젠더 권력의 구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한 지점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요리 트렌드가 이제는 뭐 비전문가인 그냥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 붙는 요리하는 뭐 섹시한 훈남 이런 식으로 게스트로 섹슈얼이 막 유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런 발상 자체도 남자들이 요리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 굳이 왜 우리가 거기에 요리하는 남자를 섹시하다라는 설명을 붙이겠어요? 아예 신동엽처럼 요리에 서툰 남자가 요리를 자충우돌 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그게 하나의 버라이어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여자가 그렇게 서툴게 요리를 하는 걸 그렇게 재미의 대상으로 순수하게 삼을 수가 있겠냐고요. 똑같이 남자들은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전혀 섹시하지도 않고 뭐 멋있지도 않고 뭐 그냥 이게 고단한 노동이다라는 네. 걸 사실 잘 보여주는 예능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TVN의 삼시세끼. 네.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어촌편이 시작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섹시하잖아요. 옥태견 섹시. 찰스관도 그렇고. 네. 앞에 우리가 쭉 얘기했던 요리 예능들 보면은 전문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맛있게 요리하고 뭐 최현숙 셰프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니까 또 했어 지금. 경고. 내가 그거 레이저 쏜다 이거. 내가 그거 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빠요? 멋을 강조하는 셰프도 나오고 성시경 씨도 보면은 이제 그 요리를 잘하는 모습들 같은 것들 가르쳐준 대로 곧잘 잘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멋있게 잡아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섹시한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모두가 약속한 것처럼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아침을 다 차려 먹고 나면은 근데 몇 시냐? 11시 반. 아, 뭘 했다고 벌써 11시 반이야? 점심 차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설거지하고 잠깐 누워있다 몇 시쯤 되면 3시야. 그러면 뭘 했다고 3시야? 그럼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요리 프로그램들이 요즘 점점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집밥의 소중함 이런 건데, 사실 그 우리가 집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어머니의 그 숨어있는 가사 노동의 가치잖아요. 네, 네. 근데 삼시세끼가 거기에서 그야말로 그동안의 요리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뭐 설거지 치고 주변 주방 청소하고 이런 모든 과정까지 다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따뜻한 집밥을 그냥 너무 그냥 받아만 먹었구나. 그러네요.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줬죠. 네. 보고 있으면 진짜 환장하겠다라는 그 말이 절로 나와요, 진짜로. 네. 다른 요리 예능들이 요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요리는 섹시하고 재밌는 거예요. 라면은 삼시세끼의 태도는 재미, 섹시, 네가 그걸 하루 3번 해봐라.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것도 맨날.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식을, 그러니까 뭐 먹는 거를 네. 거기에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공 과정을 거쳐서 네. 먹는 이 동물, 생물이 인간이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이 그렇게 하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들 생식하고 풀을 뜯어 먹든지 저 뭐야 고기를 그냥 생고기를 뜯어 먹든지 다 이러는데, 뭐 옛날에 고대 뭐 인간들도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불이 단 걸 발견하고 구워 먹으니까 맛있더라.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요리가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맛있고 이렇게 하면 더 보기도 좋고, 네. 그래서 지금에까지 발전한 건데, 돈을 주고 사 먹거나 네. 누군가 차려주는 걸 그냥 받아서 약간 편하게 먹기만 했는데 그렇죠. 그걸 직접 해봐라 네가. 네. 약간 그걸 체험하게 만드는 그 소중함을 좀 느끼게 만드는 그런 프로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요리, 사실 음식 프로그램에 더 가까운데 한국인의 밥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장에서 그 생산하는 그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유통하는 그런 어떤 구조라든지 또 거기에 얼마나 오랜 우리 한국인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가. 요리 프로그램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먹고 소비하는 성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문화의 성격을 지닌 그런 식의 고민도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원시 시대에 네. 생식 이때로 돌아가서 뭔가 우리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저 어렸을 때 네. 한 5년간 생식하셨어요. 그래요? 건강 문제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가족사 고백인데 이렇게 그 야채 위주로 드시고 네. 공류는 이제 물에 한참 불려가지고 이제 씹을 수 있을 때까지 불리신 다음에 씹어 드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
식탁에서 된장찌개 같은 거 먹고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싱겁게 드시는 게 몸에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다가 어느 지점쯤에선가 아니다, 맵고 짜게 먹어야 이제 장에 좋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 선택을 하신 거죠. 새로 이론을. 그래서 원래 된장찌개도 안 드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고추장 단지를 끼고 이렇게 그 젓가락으로 그걸 찍어 드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먹는 것이 보면은 이게 뭐 문화적인 거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왜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된다 뭐 이렇게 또 아버지 이렇게 역사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포장하려니까 수습이 안 되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이 방송에서 살아보려고 불안하다 했어.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지금 건강하세요. 지금 굉장히 건강하시고 네. 이제 내일 모레 칠순이신데 네. 흰머리도 거의 없으시고. 네. 결론이 훈훈하네요. 뭐 어쨌건 간에 건강을 되찾으실 수는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화식도 하십니다. 네. 사실 그 요리 프로그램에 평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요리를 해서 먹고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재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들 이런 것까지도 사실 같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소비의 대상으로만 요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 위안받고 싶은 것들 좀 있잖아요. 따끈따끈하게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이제 먹방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마치 내가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데, 이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을 소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그 뒤에 이제 누군가를 위안해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품이 필요한가, 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작고 소박한 음식 기저에는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심야식당이라는 그 만화가 인기 있었던 것은 네. 그 식당의 주인이 이 사람만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그 마음이 따뜻하고 굉장히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이제 큰 사랑을 받은 건데, 이런 요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찾는 것도 누군가의 손길, 어루만져줌 이런 것도 굉장히 그리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들 외로워요. 다들 정말 뭐 수없이 많은 SNS를 하고 뭐 네. 휴대폰 하나 진짜 뭐 손가락 까딱하면 누구랑 다 이제 연결해서 네. 뭔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외롭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이 점점 생활 밀착형 성격으로 바뀌는 것도,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밖에서 외식하기가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만들어 먹는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리 프로그램이 좀 더 그런 치유적 기능, 위로적 기능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야식당 보면은 왜 되게 이런 걸 돈 받고 파나 싶을 정도의 메뉴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버터 간장밥 뭐 이런 거. 그 버터 간장밥을 내놓는데 왜 손님들 중 아무도 항의를 안 하는지 아세요? 눈에 칼자국이 있어서 그래. 사실 이 프로를 네. 이제 본방으로 보면 항상 저녁에 밤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고민하는 게 지금 먹으면 내일 아침에 얼굴도 붓고 살찌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럼 고민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엔딩곡은 소란의 살 빼지 마요라는 곡. 지금 야식을 먹을까 말까, 어디 뭐 통닭이라도 시켜 말어 고민하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소란의 살 빼지 마요. 그런 걸 왜 고민을 할까요? 그냥 시키면 되지. 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네. 시키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 그렇게 드시는데도 지금 이렇게 그 몸매를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야, 이게 아까 처음에 자랑이야. 네, 일맥상통하네. 처음에 네, 치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볼에 토실토실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 딱 이러면 집에서 막 엄마랑 막 동생이랑 막 말려요. 막. 그래도 나는 먹고 잘 거야.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이런 고민하고 이러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그래 그런 고민하지 말고 먹어. 엄마랑 동생이랑 아무리 말려도 그래서 먹어. 지금 이대로 가자. 지금 토실토실한 네가 좋아라고 이제 굉장히 감미롭게 노래해 줍니다. 드세요. 괜찮으니까. 좋은 노래. 네. 이렇게 살쪄도 괜찮으니까 먹어라라고 네.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노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간장버터밥 아까 이런 거, 그런 거에도 감동하듯이 이런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굉장히 이제 아까 허니버터 고추장 이 칩처럼
위로 하나가 굉장히 이제 그리울 때입니다. 네. 네. 이게 분명히 다시 내일 생각날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보통 악몽이 잘 안 차잖아요. 하나씩 더 만들어드릴까요? 뭘 필요로 하셨던 이게 이게 이렇게 괴로워. 어떻게. 토크를 이어가는데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뭐야 이게? 요리를 파괴하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일단 요리가 하나 완성됐습니다. 오늘 저 뭐냐. 아, 그거 진짜 드셔보시게요? 아니 이거 제가 먹은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네? 이분이 드시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치냐? 미치겠다. 어떻게. 나 이런 기분 야구 사롱 이후 처음이야. 자 이제 거의 돼갑니다. 완성이. 네. 뭘 했다고 완전. 이렇게 서정민 그 기자님이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고추장하고 꿀만 바르셨어요. 자 우리 시식을 이제 해봅시다. 셋이서. 진짜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호칭을 받으면.